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에 밀리고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여수항까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지역 항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어제 여수에서 열렸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33만 TU, 인천항에 처음으로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양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테스트베드, 물류 신기술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항만 작업 시험장을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겁니다. 물류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창업센터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양항을 물류 혁신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을 도입하고 석유화학산단 입주 기업들이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도 운송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공동 구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출 기지의 공동화, 그다음에 공동 창고화, 공동 물류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류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여수 광양항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연간 2,800억 원.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인근 산업단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100배 넘게 증가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경제 효과의 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효과도 매우 낮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투자 효과라든지 유치가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석유화학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남미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항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GS칼텍스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추진한 예울마루 2차 장도 개발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GS칼텍스 재단 측은 다음 달 장도 개발을 위한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실시 계획 변경과 건축 허가에 나서고 10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울마루 앞 장도에는 모두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설 전시장과 아뜰리에, 다도해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한 GS칼텍스 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늦어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여수 지역의 이순신 관련 유적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복원과 고증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하는 일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전남도 내 307곳의 이순신 문화 자원을 파악한 결과 여수가 3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이들 문화자원에 대한 복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를 모셨던 웅천동 송현마을 자당 기거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복원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을 제작했던 선소는 주변 공원화 사업을 통해 호국 역사 전시관과 선소창, 거북선 체험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묘도 지역에 산재한 이순신 장군이 선박을 숨기고 수군을 조련했던 창촌 선장계와 삼도 수군 통장으로 쓰였던 진남관 뒤편 동원까지 고증 절차를 거쳐 당시 모습을 재현할 방침입니다. 충효의 정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큰 교육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축제 외에 경남 통영이나 충남 아산에 비해 충무공 유적지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충무공 유적지도 유적지에 담긴 스토리를 엮어 관광화하는 사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순신 관련,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를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서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자수영이 자리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연전연승의 토대를 마련했던 여수. 여수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충무공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작업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가 연구소 개소 후 처음으로 지역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양학 발전 방향과 활성화란 주제로 광양 새마을금고 세미나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광양학에 대한 세부적 고찰과 지역학의 원론적 의미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역학연구소는 2014년 공포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며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와 서울학연구소 등 전국적으로 약 45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버스 정류장에서 나온 음란 동영상은 해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 해외 IP 주소를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 동영상이 나온 건 지난 24일 밤. 문제의 영상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 화면에서 1시간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음란 동영상이 나온 버스 정보 안내기 시스템에서 권한 없이 접속한 해외 IP 주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용자가 24일 저녁 10시 24분쯤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버스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차단했고 이후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1분 56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원격으로 다운받아 반복해서 틀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영상을 멈추려 시도했지만 원격 제어 기능 역시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오작동이나 어떤 특정 범죄 목적으로 동영상을 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해당 IP 주소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 여수 지역의 모든 버스 정보 안내기를 통제하는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해킹 공격도 있었으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막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여수 고흥 연륙 연도교 조기 완공을 건의했으며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공사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양 소라간 국지도 22호선 확장 공사도 내년에 완공하고 수도권발 여수행 KTX 노선 증편 또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행 시기에 맞춰 최우선 증편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만나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는데 전남 지역 의원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지역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할 초당적인 상설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R&D 특구로 지정된 광주와 대구. 정치권과 행정, 학계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미래 지역 발전을 선도할 바탕을 놨습니다. 여기엔 뜨뜻 미지근했던 정부를 압박하고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한 광주와 대구의 전략적 제휴도 한몫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변화는 이렇듯 타 지역에 앞서서 정책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국가 세수 부족으로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 예산 배정에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강원과 울산 정치권이 국회의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을 떠나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반면에 지역 정치권은 현안이 있을 때만 생색내기용으로 만났고 그것도 사후 대처에 급급해 만남 그 자체 이외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체화 상설화돼야 하는 이유고 그런 점에서 호남을 섞고 난 국민의당의 책임은 큽니다. 총선 당시 예산과 실행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청사진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단계별로 추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청사진 하에서 사실 입법 활동도 하고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여기에 텃밭 회복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 지역 발전은 그만큼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진도 홍주의 비밀스러운 빛깔을 만들어주는 건 토종약초 지치인데 생산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농사짓기가 까다롭기 때문인데 새로운 품종과 재배 기술 개발이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리와 쌀을 발효해 만드는 전통주인 진도 홍주. 증류된 맑은 술을 토종 약초 지치에 통과시킨 뒤에야 홍주만의 붉은 빛깔로 바뀝니다. 홍주 원료로 필요한 지치는 연간 30톤가량. 홍주의 고향 진도군에서는 그러나 지치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에 진도에서 이제 장려 식품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제천에다가 밭재 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들여왔어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붉은색 성분이 혈관 노화를 막고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치. 10년 전 진도에서만 100헥타르 밭에서 재배됐지만 모두 대파밭 등으로 바뀌고 10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장마, 태풍에 습해를 입기 쉽고 약재가 되는 뿌리가 썩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노지 재배 대신 비가림막 하우스에서 지치를 재배하고 병해충 방제를 제때하면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약재 실험도 하고 재배 방법도 개선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 그 노지 재배보다는 이렇게 하우스처럼 비가림으로 하는 게 뿌리 썩은 병을 현재로서는 제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지치의 뿌리 부분을 키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신품종도 육성되는 등 전통 홍주 원료의 현지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수 중국 자본 기업체가 처음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어제 100% 중국 자본인 HAM사가 광양항 황금물류센터에 120억 원대 유제품 가공공장 설립을 결정했으며 KM코리아 등 2개사와도 140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서는 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이 업무 협약을 통해 경제청과 입주기업에 외국인 투자 관련 다양한 컨설팅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내일 재개장합니다. 고흥구는 동강면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 운영자 선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전시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버스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변 상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립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립중마도서관의 경우 지난 2011년 23만 9천여 권이던 총 대출 건수가 지난해에는 16만 8천여 권으로 5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문학 분야 서적은 11만 5천여 권에서 7만 5천여 권으로 35%나 줄어들었고 철학 분야 서적은 지난해 전체 대출 건수가 5,280건에 그치는 등 인문학 분야의 서적 대출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마늘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지만 양파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6년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마늘 면적은 지난해보다 326헥타르 감소했습니다. 여수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까지 시내 간선도로에서 전라남도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한 차례 체납된 차량은 현장 징수에 나서고 2차례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0% 가까운 2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에 인력풀을 구성합니다. 순천시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 참여와 전문 여성 인력의 확보를 위해 전남 지역 내에서는 처음으로 인력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휠체어 마라톤 대회는 잠실에서 진행되는데 오전 7시 20분부터 11시 반까지 통제가 예정돼 있고요. 오후 시간에는 철도 노조의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역과 시청 주변 혼잡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노원교부터 밀리는데요. 월릉교까지 가는데 22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17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이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도 여의도 주변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군포 일대 반월터널 쪽으로 3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부터 밀려서 서인천까지 가는데 5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맑은 가운데 시야도 아주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또 푸릇푸릇 이 계절의 변화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맑고 낮 동안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23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내일은 이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모레는 나들이 가시기 무난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초여름이 된 것처럼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충북과 경북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수도권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1.5도, 대구 10.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3도, 광주 23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